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를 천천히 하세요. 네? 예? 뭐 예의 항상 천천히 해요. 예의 바른 저는. 척 하면서 인사를 하네? 네? 예의 바른 예의 척. 바른 척이라뇨. 저는 얼마나 예의 바른 사람인데요. 정중한 척 하면서. 또 시작부터 사람을 또 이렇게 깎아내리네. 아니,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조 거예요. 변호사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고 네, 계시죠? 그렇습니다. 저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촬영은 네. 아마 한 1, 2주 상간의 영장 실질 심사에 대해서 여러분께 뭐 여러 개 말씀을 드렸어요.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거 관련해가지고. 네. 저희가 저번 주에도 영장 실질 심사 하나 금요일쯤에 진행을 해가지고 정말 그 지옥의 문턱에서 그 의뢰인을 끄집어 나온 사건이 또 하나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그 송 변호사님은 실질심사 하셨다가 들어가셨는데, 네? 저는 실질심사 했다가 뺐고, 또 했네요. 그래서 지금 네. 영장 실질 심사 하나 더 해서 네. 더 해가지고 네. 끄집어 내왔습니다.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유리한 포인트와 불리한 포인트가 그렇죠. 분명했어요. 우리가 최근 2주 상간에 네네. 실질심사를 3번 들어가가지고 2개를 빼왔습니다. 네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비율상으로 한 70% 정도가 되는 거죠. 66%죠, 66%. 반올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이게 반대라니까? 우리는 더 많이 빼온다고.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영장 실질 심사 받아가지고 하나 들어가신 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왜냐면 대부분 빼내니까. 그분은 좀 빡세긴 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사람들도 재수없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열심히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닌 좀 어둠의 세계나 좀 음지에 좀 발을 담그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많이 노시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거예요. 왜냐면 마약 사건입니다. 마약 사건이에요. 마약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널리 퍼져 있는 마약 등이죠. 왜냐면은 마약 등에는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이 케타민 관련 사건이었어요. 맞아요. 이거는 케타민 관련 사건이에요. 네. 구체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유리한 부분은 투약과 소지, 그러니까 횟수가 많지 않아가지고 충분히 이제 판결을 선처받을 만한 사정을 제출하고 판결을 선고받았을 때 집행유예도 노려볼 수 만한 사건이었다. 게다가 또 유리한 거라고 하면 이 사건은 또 초범이죠. 그렇죠. 초범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초범이고 집행유예까지 노려볼 만한 사건이라면 판사님이 영장 실질 심사를 판단하는 판사님이 구태여 뭐 가둬놔야 돼? 라는 이제 원론적인 고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유리한 포인트였어요. 우리는 그 고민을 판사로 하여금 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불리한 포인트가 존재했어요. 뭡니까?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바로 조금 약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은 재범이라고 볼 여지가 있을 정도. 혹은 이제 한 번 걸렸는데 또 했다. 그렇지.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관계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판결이 난 건 없었는데. 그렇지. 판결이 나서 또 판결이 난 건 아니에요. 또 걸린 건 아니었는데 이게 처음에 한 번 걸리고 두 번째 또 걸렸던 수사 중에 압수수색을 나왔는데 집에서 이제 케타민이 발견된 상황이었어요. 맞아요. 좀 불리해. 왜냐면은 한 번 딱 시원하게 대차게 걸리고 이제 재판 받아야 돼. 라고 하면은 이제. 그러면 영장 안 쳤을 거예요. 영장 안 쳤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한 번 딱 걸리고 조사받으러 나와라 했는데, 이제 안 나오다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돼가지고 찾았는데 또 발견됐다. 이게 불리한 사정. 맞아요. 또 하나 불리한 사정이 뭐였냐.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했는데, 물론 약속을 계속 잡으려고 했는데 약속이 어그러져서 못 나갔는데, 어쨌든 간에 경찰관하고의 조사 약속을 이제 몇 차례 어긴 사실이 있었어요. 그죠? 맞아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불리해요. 그러니까 막 그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는 변호인 입장에서도 막 후덜덜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날 같은 사건의 조사를 저하고 성변하고 둘이 각각 들어갔어요. 오전에 제가 들어가고 사람은 다릅니다. 근데 오후에 송 변호사님 들어가고 저는 오히려 내가 들어갔던 사건이 영장 실질심사를 하지 않겠나. 영장 청구를 하지 않겠나. 영장 청구를 전날에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영장 청구를 그죠? 네. 그랬는데 제가 들어갔던 사건은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근데 송 변호사님이 들어갔던 사건은 영장을 신청해가지고 청구가 됐고 법리적으로 이제 제가 맡아가지고 조사 참여를 했던 분이 좀 주도적이기도 했고
아니 소지라는 부분도 있고. 영장을 신청을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영장을 신청을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너 아니야? 경찰관 뭐 멱살을 자꾸 묶거나? 저 나름대로 방식대로 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랬어요? 네.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이제 덜덜 떨고 있었어. 굳이 조사받고 영장 지역구에 청구될 것 같다. 뭐 혼자 덜덜 떨고 있었거든. 어. 그런데 이제 그 조금 주도적이신 분이 영장이 청구됐는데. 저는 어쨌든 아이 됐어. 영장이 어쨌든 청구될 것 같다 했는데 안 됐고 송 변호사님 뭐 안 될 것 같다며. 근데 너는 왜 됐어? 뭐라고요? 영장이 청구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 이제 와서. 뭐야 왜? 내가 먼저 안 될 것 같다고 그랬어. 그래요? 뭐 조사는 그냥 무난하게 받았고. 왜냐면 조사를 굉장히 더럽게 받았기 때문에 영장이 청구될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니 나이스 조사를 나이스하게 받아야지. 의뢰한테 좋은 건데. 아니 조사를 나이스하게 받으시고 조사를 더럽게 받았는데 왜 나는 안 치고 너는 쳤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영장 전 얘기를 자꾸 해. 네. 뭐야 타임머신이야? 왔다 갔다 해.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불리한 상황이 또 하나 어떤 거였냐? 이거는 진짜 많은 분들이 공감할 텐데 많은 분들이 공감할까? 이런 상황은 뭐 있을 수 있지. 범죄에 관련해가지고 그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아니 근데 저는 핸드폰 이게 아이폰이었거든요.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왜 안 알려주냐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우리 법무부 장관님, 전 법무부 장관님. 똑바로 얘기해. 지금 이거 편집 없이 올리니까. 아니 왜요? 막 얘기하면 안 돼. 아니 우리 전 법무부 장관님도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풀어주지 않았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전통이다 뭐 이런. 아니 그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면 가장 공익의 수호자고 법적으로는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분도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풀어줄 의무가 없는데 본인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근데 왜 비밀번호를 풀어줘야 되지?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실질 심사를 들어갔을 때 판사님은 그 부분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명백히 얘기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면 이 아이폰 본인이 평생 동안 쓴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거는 저는 범죄 성립 여부나 반성 여부, 범죄 인정 여부 이런 걸 다 떠나서 당연히 할 수 있다. 이게 영장 실질 심사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을 때 이 사람이 진정으로 반성한다 안 한다를 판단하는 척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반성하면 다 내줘야 되나? 왜 그러냐면 반성하면 다 해줘야 돼? 피고인은 본인의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거든요. 이게 뭐 크게 봐서는 자기부재 거부권, 뭐 그다음에 진술 거부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내지 피의자의 핵심적인 권리예요. 그렇지. 그죠? 근데 핸드폰을 다 까서 수사기관에 갖다 바치지 않으면 반성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 저는 심지어 영장 실질 심사 들어가서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은 아니 이 사람이 자기 범죄나 혹은 공범들의 범죄에 대해서 충분히 진술하지 않았거나 그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속해 놓는 거는 과거에 자백 진술을 받기 위해서 고문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사실 그렇죠. 똑같은 거 아니냐. 특히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공적서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쉽게 말해서 이제 이 사람이 마약사범 다른 사람들을 일망타진하는데 도움을 줬다. 뭐 이런 취지의 공적서를 써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잘 안 써주긴 하는데 어쨌든 써줘도 그게 크게 효과가 있습니까? 그게 뭐 법원에서 판사가 어떻게 판단하기 나름이지. 막말로 수사기관에서 우리나라는 플리바게닝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판사님이 어떻게 판단하니 재량에 달려 있어가지고 아마 판사님도 예를 들면은 뭐 케타민을 10회 투약했다? 다른 사람 케타민 10회 투약했어. 근데 얘는 공적서가 있고 얘는 없어. 없는 사람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징역 6개월을 선고해. 그러면 있는 사람한테 뭐 집행유예 선고할 수 있겠어? 말도 안 되지. 쉽지 않죠. 쉽지 않지. 형의 그 양정의 그 공평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게 수사기관하고 법원하고 사실 입장이 다른 거예요. 수사기관은 왜냐하면 일망타진을 해야 되니까. 내가 너한테 공적서를 써줄게. 그럼 법원에서 잘 봐줄 거야. 라고 하면서 꼬드기는 거죠. 그게 사실 뭐 어린이 약취 유인하는 거랑 뭐가 달라.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렇게까지는 확대 해석인가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불리한 포인트가 이렇게 조금 산재되어 있어가지고 영장 실질 심사할 때도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밤 10시 조금 넘어서
나왔죠. 풀려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역시 우리는 영장을 기각시키는 법이구나라는 생각했어요. 영장 진짜 까놓고 해서 영장이 발부되는 것보다 기각되는 게 더 많으니까. 근데 너무 힘들죠. 영장 실질 심사 한번 진행하려면 실질 심사는 진짜 하루를 꼬딱 다른 거 아무것도 못 하고 거기에만 올인해야 되는. 특히나 영장 실질 심사도 다양한 유형이 있어요.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이 돼서 실질 심사가 뭐 4, 5일 뒤로 이렇게 2, 3일 뒤로 잡히는 그나마 좀 여유가 있는 실질 심사가 있는가 하면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체포된 상황에서 48시간 안에 영장이 신청되고 청구가 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영장 실질 심사가 당일날 아침 한 10시경에 있다라고 통지가 되어서 당일날 3시 반에 진행되는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포되고 나니까 바로 그 다음날 조사한 바로 그 다음날 또 한 거죠. 예전에 저 부산 갔던 사건도 그랬었어요. 요즘에는 특히 이제 그 아무리 체포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인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최대한 아직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신병을 빨리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실질심사를 받을 때 미체포 피의자는 어차피 체포 안 됐으니까 시간 여유가 있어요. 근데 체포된 피의자는 안 그러면 계속 가둬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빠르게 실질심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변호인은 죽어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아침에 부랴부랴 막 그동안 정리했던 사실관계들 정리 끝내고 또 추가적인 게 있는 게 없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접견 가서 유치장에서 한참 이야기하고 다시 와가지고 한 뭐 3시간, 2시간 반 정도 시간 동안에 변호인이어서 진짜 빡세게 작성하고 이제 판사님한테 가가지고 변호인 제출하면서 일장 연설을 한 거죠. 판사님께서 뭐 자료만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크게 말씀은 뭐 깊이 있게는 처음엔 안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최후 진술, 최후 변론은 엄청 빡세게 하니까 최후 변론을 한참 했어. 한참은 하니 이제 판사님이 이제 피고인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궁금증에 대한 묻기보다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이런 거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만한 사정이 되는데 이런 거는 분명히 구속영장 발부될 만한 불리한 사정이다. 이런 거 분명히 인지해야 된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게 이게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라는 것까지 얘기해서 이제 달달달달 떨고 있으면서 심지어 이제 영장실질심사 끝나고 한 번 또 접견을 갔어. 맞아요. 원래는 갈 필요가 없죠. 어떻게 보면은 보통은 안 가죠. 혼신의 힘을 다 했다고 한다면 접견을 가서 이제 의뢰인이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아무래도 의뢰인의 귀에는 불리한 것만 들리게 돼요. 그렇죠. 원래 사람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영장 발부된 걸로 생각해야지 마음 편하겠죠. 뭐 이런 말까지 했어. 하지만 우리는 영장이 발부되기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장이 기각되는 맞아요. 쾌거를 이룩한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는 뭐 영장이 자주 기각되는데 엄청 뭐 처음 기각받은 사람처럼 좋아하시네요. 응? 항상 영장이 기각되면 아마 조 변호사도 똑같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은 저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영장이란 건 정말 의뢰인이 신변의 그 어떤 강제 수사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로에 서서 이제 끄집어 내오는 거라 가지고 나보다 더 좋아요. 그렇죠. 아니 이 영장은 사실은 짧은 시간 준비하고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당일에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성패가 가장 분명한 그런 방법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장을 얼마나 잘 빼느냐가 사실 변호사가 얼마나 형사적으로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늠하는 촉도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예, 여러분들께 이제 케타민, 투약 소지 등등 사건 관련해가지고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시켰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아마 꼭 케타민뿐만 아니라 뭐 대마, 뭐 필로폰, 뭐 코카인,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관련해서 좀 끙끙 앓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장은 청구가 안 돼야지 뭘 그걸 빼와. 영장 기각. 영장은 청구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오늘 촬영 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